83세 현역 의사가 말하는 노인이 사망하기 1년 전에 보이는 6가지 신호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경고. 최근 몸무게가 서서히 줄고 있진 않으신가요? 전보다 쉽게 지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신가요? 예전엔 항상 웃으며 대화하던 부모님이 갑자기 말수가 줄거나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떠날 준비를 할 때 조용하지만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신호를 알아채지 못한다면 소중한 사람과의 마지막 시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후회가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83세 현역 의사 이한용 박사입니다. 50년이 넘는 의료 현장에서 수만 명의 환자를 돌봐왔지만 정작 제 아내의 마지막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내는 음식을 남기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나이가 들면 그런 법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불과 몇 개월 후 아내는 갑자기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작은 변화들이 마지막 신호였다는 것을.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의사로서 관찰한 노인이 사망하기 약 1년 전에 보이는 6가지 중요한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과 달리 사망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떠나기 전에 여러 신호를 보내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이를 노화나 일시적인 컨디션 저하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제 50년 임상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신호들은 매우 규칙적으로 나타나며 이를 알아차린다면 소중한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사망 전 신호가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시점에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적절한 의료적 개입과 케어로 많은 환자들이 예상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를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노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죽음 자체보다 고통이나 외로움 또는 가족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종종 알고 있으며 가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제가 오랜 시간 관찰한 6가지 중요한 신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죽음을 알리기 전 6가지 신호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식욕의 급격한 감소와 그에 따른 체중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인의 체중 감소를 단순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는 가장 명확한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제 임상 경험에 따르면 노인들은 사망하기 약 1년 전부터 음식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줄어들고 식사량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평소 식사를 즐기던 어르신이 갑자기 식사에 흥미를 잃고 6개월 내에 체중의 10% 이상 감소한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특별한 질병 없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이런 식욕 저하는 단순한 우울증이나 약물 부작용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체중 감소는 신체의 대사 변화, 영양소 흡수 능력 저하, 그리고 신체가 에너지를 보존하려는 본능적 반응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평생 식탐이 많으셨는데 어느 날부터 좋아하던 음식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입맛이 변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몸이 이미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 8개월 후 그분은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런 변화를 발견하셨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세요. 소량이라도 영양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도록 도와주시고 식사 시간을 즐거운 사회적 활동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지만 무리하게 음식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음식을 잘 드시지 않으면 불안해하시는데 이 시기에는 음식의 양보다 질과 식사의 경험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양 문제가 아니라 신체가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수면 패턴의 뚜렷한 변화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수면 문제는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되곤 합니다. 하지만 제 임상 경험에 따르면 임종 1년 전쯤 많은 노인들이 매우 특징적인 수면 주기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일부는 거의 잠을 자지 않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많이 자기도 합니다. 또한 낮과 밤이 뒤바뀌는 현상도 자주 관찰됩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수면 패턴 변화는 단순한 불면증이나 우울증과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이는 신체의 내부 시계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뇌의 항상성 조절 기능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던 규칙적인 분이셨는데 갑자기 밤에 계속 깨어 있다가 아침부터 오후까지 깊이 주무시는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를 단순한 노화로 생각했지만 이는 그분의 신체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약 10개월 후 그분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수면 패턴의 변화는 멜라토닌과 코티솔 같은 호르몬의 분비 리듬이 교란되고 뇌의 수면 마이너스 각성 중추의 변화가 생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면제로 해결되지 않는 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주목해야 할 변화로는 밤에 자주 깨고 낮에 과도하게 졸리거나 잠들기 어려워하면서도 일단 잠들면 너무 오래 자는 현상, 그리고 이전에 없던 악몽이나 혼란스러운 꿈을 자주 꾸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가능한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의사와 상담하여 수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런 변화를 목격했을 때 약물에 의존하려 하지만 때로는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사회적 활동과 관계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노인의 사회적 위축을 단순한 우울증이나 외로움으로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제 오랜 관찰에 따르면 평생 사교적이었던 분들도 임종 1년 전부터는 사회적 모임이나 활동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만남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단순한 성격 변화나 노년기 우울증의 증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축은 신체적 에너지 감소,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지할 정신적 여력의 부족 또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꺼려하는 심리적 요인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불필요한 사회적 활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제 오랜 친구 중 한 분은 평생 동네 모임의 리더였고 늘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임에 참석하지 않기 시작했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이것은 그분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약 11개월 후 그분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회적 위축이 시작될 때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은 평소 즐기던 취미나 활동에 대한 갑작스러운 흥미 상실, 전화나 방문에 대한 거부감 증가, 그리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거나 짧게 끝내려는 경향 등입니다. 이런 변화를 발견하셨다면 부담 없는 짧은 방문으로 관계를 유지하되 강요하지 말고 그들의 페이스를 존중해 주세요. 함께 있을 때는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고 의미 있는 대화와 소중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많은 가족들이 이런 변화에 오해하여 더 많은 활동과 자극을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오히려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소통이 됩니다.
또한 이런 사회적 위축은 종종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내면으로 집중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내적 여정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기본적인 신체 기능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의 신체 기능 저하를 단순히 노화의 일부로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임종을 1년 앞둔 노인들은 일상생활 능력 ADL에서 매우 특징적인 패턴의 감소를 보입니다. 스스로 목욕하기, 옷 입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이 점점 어려워지고 이동성도 크게 제한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기능 저하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신체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전에는 가능했던 활동들이 갑자기 어려워진다면 이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92세였지만 매일 아침 혼자서 산책을 다니실 정도로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 하셨고 식사 준비도 어려워하셨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그분의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약 9개월 후 그분은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급격한 기능 저하는 근육 감소, 심폐 기능 약화, 신경계 변화 등 여러 생리적 변화의 복합적 결과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는 걷기가 현저히 어려워지거나 자주 넘어지거나 균형을 잃는 경우, 개인 위생 관리가 힘들어지는 것, 그리고 평소 쉽게 하던 가사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이런 기능 저하는 단순한 재활이나 운동만으로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더 근본적인 신체 시스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를 발견하셨다면 우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보조기구 지팡이, 보행기 등을 제공하고 필요시 전문적인 간병 서비스도 고려해 보세요. 일상 활동에 도움을 주되 최대한 독립성을. 다섯 번째 인지 기능 변화. 다섯 번째 신호는 인지 기능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치매나 알츠하이머가 아니더라도 임종 1년 전에는 많은 노인들이 인지 능력에 뚜렷한 변화를 보입니다. 기억력 저하, 결정 능력 감소,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란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뇌 기능의 전반적인 저하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으며 때로는 정말 선망 터미널 딜리리엄이라 불리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볼 변화.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 저하. 간단한 결정도 내리기 어려워함.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이 발생. 시간, 날짜, 장소에 대한 혼란. 대응 방법. 차분하고 명확하게 소통하세요. 익숙한 환경을 유지해 주세요. 매일 일정한 루틴을 만들어 주세요. 필요시 의학적 평가를 받도록 하세요. 여섯 번째, 임종에 대한 이야기나 준비. 여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신호는 노인 스스로 죽음이나 마무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50년간 수많은 환자를 돌보며 발견한 가장 놀라운 현상 중 하나는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임종을 어떤 식으로든 예감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유언이나 장례식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오래된 관계를 정리하려 하거나 소유물을 정리하고 나눠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김 박사님은 이런 징후가 나타날 때 무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마지막 소망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주목할 행동. 유언장 작성이나 재산 정리에 대한 언급. 과거 갈등이나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 중요한 물건을 나눠주거나 정리하려는 시도. 종교적 또는 영적 주제에 대한 관심 증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무시하지 마세요. 어려운 주제라도 피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하세요. 그들의 소망과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 변호사, 호스피스 상담사 등의 도움을 구하세요. 결론. 이한용 박사님은 이러한 신호들이 반드시 정확히 1년 전에 나타나거나 모든 신호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일부 신호만 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닌 더 중요한 변화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은 결코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사용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이 편안하고 존엄한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공유해 드린 정보가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의 변화를 발견했다면 전문의와 상담하고 적절한 케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와 노년 케어에 관한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혜 채널과 함께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